안녕하세요. 미국 지식 훌륭하다 미래입니다. 한동안의 상승을 정리해보면 CPI로 인한 상승을 시작으로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해서 좋은 증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12월에 0.5%포인트가 될 거라는 희망을 주는 발언을 했는데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연착륙 가능성이 아직 있다라고 했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경기 침체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떨어졌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저렇게 말하는 건지, 하여튼 금리 인상을 크게 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로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듯이 금리 조절 이야기를 해주어서 지금 투자자들의 생각은 0.5로 굳어지고 있는데요. FOMC에서 큰 반전이 있지 않으면 0.75를 올리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반전만 있지 않으면 지금 산타랠리, 연말랠리라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금 더 이어지는 랠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도 자신의 발언으로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고 발언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 증시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FOMC를 앞두고 반전적인 행보는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론 왜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마치 CPI를 보고 온 사람처럼 말이죠. CPI가 FOMC 바로 전날이라서 아리까리하게 하는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증시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준 지표가 있었는데요. 11월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49가 나왔는데 예상이 49.8이었고요. 2020년 5월에 41.5가 나온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이 지수는 설문을 하는 지수인데요. 사람을 계속 뽑을 건지 실적이나 주문은 늘어날 것 같은지 등등을 설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지수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다 안 좋게 나왔는데요. 이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조업이 안 좋은 거는 경기 침체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안 좋게 해석이 되어서 추가적인 상승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금리가 아주 많이 빠졌습니다. 10년물 금리는 3.5까지 내려왔고요. 달러 인덱스는 급락을 하면서 104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104까지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구간이 중요 지지선, 이게 반등이 나올 수 있어서 지켜봐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흐름이 유가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유가도 크게 상승하고 급락이 나온 후 반등,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맴돌고 있는 중입니다. 큰 이슈가 있지 않는다면 달러 인덱스도 이 부분에서 맴돌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미국 국채를 건들 수도 있다는 부분 때문에도 큰 반등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잠깐 보고 가면요. 1,300원 부근까지는 하락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 구간에 와 있는데요. 환율 역시도 이 구간은 반등 구간이 될 수 있으니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S&P 지수는 200일선과 하락 추세선에 가까이 온 상황입니다. 200일선과 추세선이 함께 저항선으로 버티고 있어서 쉽게 뚫고 올라가기 쉽지 않다라고 해석을 1번으로 합니다. 상황적으로 그냥 올라설 수도 있지만 차트적으로는 쉽게 뚫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먼저 하는데요. 단기적으로 저 부분을 뚫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앞으로 있을 CPI와 FOMC 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상승한다면 기대감으로 인한 선반영이라고도 하죠. 선반영으로 뚫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하여튼 200일선과 추세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은 지금으로서는 CPI와 FOMC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S&P나 스파이는 위에 200일선과 추세선을 넘어서는지 넘어서지 못하는지가 중요하기에 옵션 플로우로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몇 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10월 23일 영상에서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증시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조금의 상승 그리고 하락이 있었어서 바로 상승이 나오지 않았으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증시의 해석이나 차트의 해석은 지금 바로 당장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시지 마시고 향후적으로의 추세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10월부터는 계속 증시 상승이 이어졌었습니다. 12월 7일 옵션 만기입니다. 보시면 푼물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금요일은 하락으로 시작을 했죠. 스파이가 시가 402달러 25센트, 그리고 그래프로 보시면 제일 푼 물량이 적은 구간 402달러이고요. 제일 큰 물량이 있는 곳까지는 주가 하락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푼 물량이 높은 구간의 옵션은 어느 정도 죽었을 확률이 높고요. 주가의 상승으로 콜옵션이 살아났을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하락으로 시작을 했기에 콜 물량은 이미 어느 정도 죽었을 것이고 마감이 406달러 91센트, 큰 콜 물량이 있는 곳까지 상승을 시켰다는 것으로도 기관들은 콜 물량도 많이 죽였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12월 9일 옵션 만기입니다. 콜 물량과 푼 물량이 비슷하게 들어와 있는 그래프인데요. 금요일 하락 출발로 콜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을 것이고 상승으로 풋도 정리가 되었을 것인데요. 금요일의 주가 움직임의 폭이 크지 않았어서 12월 9일 옵션 만기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콜이고 풋이고 홀딩하는 물량들이 비슷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주가의 움직임 폭이 크지 않았기에 콜이든 풋이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아직은 매도하기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물량들이 붙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상한 물량이 보입니다. 365콜, 375콜 물량들인데요. 저 콜 물량들은 지금의 주가보다 더 아래에 있기에 매수자는 주가에 가까운 옵션 값보다 더 큰 돈을 주고 매수를 해야 합니다. 펠로시 남편이 옵션 매수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가격이 비싸기에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로는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군가의 매수라고 해석을 한다면 뭔가 증시의 답이라고 할까요? 증시를 움직이는 메이저들의 물량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증시는 상승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만의 해석으로는 스파이는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콜과 풋의 물량도 비슷하고 금요일의 주가의 움직임의 폭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들은 콜과 풋의 물량을 꽤나 죽였겠지만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꽤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기보다는 횡보를 시키는 게 기관들 입장에서는 콜과 풋을 가진 개미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차트로 해석은 그렇게 보이는데 앞에 말씀드린 큰 물량이 무엇이냐에 따라 증시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콜의 물량이 크기에 증시 하락을 시켜서 저기에 큰 콜 물량들을 죽여야 하는데 저 물량의 매수자들은 보통 투자금으로는 들어오기 어려운 구간이기에 일반 투자자들의 물량이 아닌 그 누군가의 물량이라면 증시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차트상 횡보를 하다가 추세선을 나가게 되면 증시는 명분이 없어도 추세선 밖으로 나왔다는 것 때문에 순간 팍 튀어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내용을 이어보면 그래프상은 횡보가 해석이 되고 횡보를 하다 보면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는 시간표가 올 수 있고 추세선을 넘으면 명분이 없어도 팍 튀는 차트가 나올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증시입니다. 하지만 상승의 폭은 알 수가 없겠죠. 추세선에 다 와 있는 상황이라 단기적으로라도 어디론가 방향성을 정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상승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하락해도 저점을 깨려는 순간이 아니기에 멘탈을 잡고 플랜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